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의 학교 전담 경찰관 이예은 경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러 왔는데요.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인지, 그 사례와 또 어떻게 처벌을 받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기 제 이름과 소속이 나와 있습니다. 서대문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소속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시면은 저랑 카카오톡으로도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여기 메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목표가 보이죠? 오늘의 수업의 목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속으로라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이버 학교 폭력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이버 학교 폭력이 왜 문제인지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이버 학교 폭력에 휘둘렸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과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우리 학교에는 특이한 생일 축하 문화가 있다. 생일이 되면 생일인 친구의 엽사를 찾아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모두 그 친구의 이상한 사진으로 바꾼다. 그러다가 내 생일에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내 사진을 계속 이상하게 올렸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했을 때는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 웃어 넘겼는데 친하지 않은 친구가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 이 사례를 같이 봤을 때 이거는 학교 폭력일까요? 여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몇 점을 주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세모세모 친구는 지난 새벽에 익명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휴대폰 전화 앱을 통해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 2명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음란한 사진을 수차례 보냈대요. 자, 또 한번 점수를 매겨볼까요? 이거는 과연 학교 폭력일까요?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친구들은? 여기 0점에서 5점 사이 한번 점수를 매겨봅시다. 또 마지막 사례입니다. 여기 XX 친구는 친한 친구랑 다툰 후에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친하다고 생각한 다른 반 친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녹음해서 자기들끼리 카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공격했대요. 이거는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건 또 몇 점을 주고 싶나요? 선생님이 여태 교육한 사례를 보면은 첫 번째,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다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2점에서 3점을 줍니다. 근데 확실히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성문제가 관련되다 보니까 친구들도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한 4점, 5점을 많이 줬어요. 자, 다 같이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 1의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법적 용어도 섞여 있어서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이 모든 행위를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5개의 큰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성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따돌림.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언어폭력이란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여러분들이 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같은 허위 사실,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모든 것을 다 사이버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런 성적인 메시지나 또 성적인 사진, 그런 내용들을 유포하거나 또 그것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모든 괴롭히는 행위들이 다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히 강조할 점이 있는데요. 사실 여부에 전혀 관계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거짓이든 사실이든 안 좋은 얘기를 퍼뜨려서 그 친구의 명예를 훼손시키잖아요. 그럼 사실인 것을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의 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릴 때만 죄가 해당한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인 경우에도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 사진을 보내고 연락을 하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연락을 해요. 그것도 괴롭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이 퇴장하지 못하게 계속 막고 놀리거나 욕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대화방 감옥이라고 들어봤나요? 한 친구를 초대해놓고 여러 친구들이 계속 욕을 하고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카톡 대화방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지 못하게 또 초대해서 계속 욕을 하고 또 나가지 못하게 또 부르고 하는 것을 카카오톡 대화방 감옥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찰청에서는 그 사이버 폭력을 경험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어플을 체험한 영상인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약간 눈물도 나올 것 같은데. 나 내려놔도 될까요? 너무 무서운데. 받은 야, 씨. 저도 모르게 끊었는데 괜찮은 거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뉴스나 이런 데서는 되게 그런 일이 막 자주 일어난다, 많이 맞아. 일어난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 받은 야, 씨. 야, 씨.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괜찮아요. 바로 넘겨버렸어요. 막 빨리 보라고 욕을 하네요. 야, 한이주 뭐 대답 바로 안 하냐 이러면서.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저를 초대해줬네요. 똑같은 말들이 이제 도배돼서 단톡방에서 이제 막 오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병신놈이 존나 나대고 X야 미친이랑 이제 죽여줄 테니까 자살하지 마라. 설치고 다닌다. 페이크를 맞는 사진, 이렇게 막 되게 더럽게 이렇게 괴롭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가보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페북에 동영상을 올렸네요. 이거 소리 들을 수 없나요? 너무 마음 아픈데.
진짜 안 돼. 이거 체험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댓글이 뭐라고 달렸어요? 비꼬는 식으로 회복스타 다 됐다. 신선하다. 이거 진짜 심하네요. 제 번호랑 거주지가 털렸어요. 털리고 애들이 막 이제 저를 괴롭히고 찍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네요. 되게 여긴 진짜 이 사진은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다들 다 병신이라 그러고 뭐가 쓰레기냐 그러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라 그러고 너무 심하다 이거. 바닥에 심지어 밥을 막 떨어뜨려 놓고 주워 먹으라든지 이런 것도 있네요.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제 욕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나봐요. 이제 설치고 다닌다는 개 맞음? 이런 식으로 웃는 게 이렇게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저격글도 저격글이 올라와 있네요. 미친놈을 조심하라고, 작작 설치고 다니라고. 한번 이제 닫고 문자가 오네요. 문자가 뭐라고 왔나요? 안 돼. 엄마한테 문자 왔어요. 안 돼.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슬픈데. 데이터 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답장도 없고 엄마 화났다. 전화를 안 받는데 오는 길이냐. 왜 연락이 없냐. 걱정은. 동생도 괴롭힌다. 아니면 제 집에 찾아오겠다. 불을 지르겠다. 회복 보고 연락했다고 30살 아저씨도 괜찮냐고 막 이런 문자도 막 오고. 와 진짜 미쳤다. 왜 사냐 그러고 진짜 죽이기 전에 답장하라고 와있고. 왜 우리 가족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왜 우리 집이 막 불 지른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하는 그런 무서움과 안돼. 엄마 욕 왔어요. 길게는 몇 달 동안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까지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도 극단적 몇 개월까지 선택 못 정말 견딜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각인됐던 게 뭐예요? 엄마. 엄마랑 진짜 엄마. 동생. 가족 가지고 협박하는 게 진짜 너무 무서워. 정말 끔찍한 내용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얼마나 겁이 날지 그런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또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그 친구가 결국에 그 괴롭힘을 몇 개월간 견디지 못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절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법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절대 이 영상처럼 안 좋은 선택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영상처럼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경험,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3명 중에 1명꼴로 이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 폭력은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인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 언어 폭력.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하는 욕설과 또 말로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요. 또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이 3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이버 학교 폭력이 쉽게 일어날까?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즉시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지금도 쉽게 저지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은 그 친구에게 바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즉시성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익명성. 여러분 이 뜻 알고 있죠? 익명성이란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훨씬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쉽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 개방성.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개방성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나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나한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기 어려움. 이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연락을 할 수 있고 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죄책감 없이 학교 폭력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공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학교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놀이문화로 정착하기도 해서 더 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친구들을 따돌리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고 한 친구를 같이 장난으로 괴롭히게 되는데 그것도 한 친구를 괴롭게 만드는 학교 폭력이 됩니다. 그럼 학교 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은 가해하는 행위가 증거가 남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을 보냈을 때 그게 다 글자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증거가 됩니다. 이 특징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이 가해 행위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 피해 학생에게 계속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가 된 내용들이 계속 유포되면서 피해 학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장점으로는 이게 학교 폭력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주거나 부모님,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하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학교 폭력들의 흔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또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열심히 왕성히 활동하던 연예인들이 위에서 있다고 하면은 나락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또 팬이었던 사람들이 막 안티팬이 돼버리고 그 성인이 돼서도 이 학교 폭력의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요즘 더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꼬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학교 폭력 또 특징을 알아보자면 고립된 환경.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한번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더 피해 학생은 고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전달되고 또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이버 학교 폭력은 시간과 공간 전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훼손은 사실을 유포하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건 둘 다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이버 스토킹을 저지르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협박을 저지르면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협박 내용 중에는 핫스팟 켜라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그렇게 뺏는 것도
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뭐 그리고 게임 아이디 같은 거 뺏어도, 그리고 뭐 기프티콘 같은 거 달라고 해도 그게 다 협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굉장히 다양하죠. 뭐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음란물 전송,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굉장히 다양하고 용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뭐 영상 등을 통해서 그런 성적인 말들, 성적인 사진들을 주고보내고 뭐 전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요. 여러분들이 뭐 장난으로 친구한테 성적인 사진을 보낸다 해도 그걸 전달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뭐 성적인 말이나 뭐 아까 사례처럼 너 나랑 성관계 할래? 라는 말만 해도 다 이 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음란물 전송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런 사진, 영상 전송하는 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게 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때 당연히 해당하는 죄인데요. 이걸 촬영하고 저장을 해야만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당연히 아니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겠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저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촬영을 하고 나서 삭제를 했다 해서 나는 처벌받지 않을 거야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죄는 그냥 카메라로 그 사람을 비치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건 안 하건 촬영을 하건 안 하건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비치기만 해도 죄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성 간에만 죄가 될까요? 또 그렇지가 않겠죠. 동성 친구여도 충분히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가 남자인 친구를, 여자가 여자인 친구를 촬영을 해서 뭐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돌려봤어요.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이 사진 자체가 그 친구에게 당연히 큰 수치심을 주겠죠? 그러면은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그런 장난들이 이런 큰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야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하면은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되고요. 또 이거를 뭐 시청을 하거나 이걸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는 큰 죄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영상, 그런 자료를 절대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사이버 학교폭력을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배워볼게요.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처는 싫다는 의사를 일단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폭력은 모두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당장 삭제해라, 사과해라,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이버 성폭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런 의사가 특히나 중요한데요.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그 성폭력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말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 신고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할 수 있고 그냥 인터넷으로 글을 남겨도 되고 문자, 쪽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친근한 번호 117에 신고를 하면 되고 또 여기 학교 전담 경찰관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주소 나와 있는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 상담센터 등 여러분들을 도와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친구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언제든 나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내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 항상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117 영상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학교 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난 좀 친 건데 이게 학교 폭력이라니? 단톡방에서 친구 욕 좀 한 게 학교 폭력이에요? 학교 폭력의 정의가 포괄적이죠. 판례도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신고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117 신고센터인데요. 117 신고센터는 부처별로 운영해오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지난 2012년 하나의 번호로 통합했습니다. 117 신고센터는 경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속의 전문 신고요원 180여 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117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까요?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긴급출동, 경찰 수사, 전담 경찰관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상담기관, 학교 전담 경찰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함께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인 학교폭력, 그 해결의 출발은 신고와 상담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117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117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번호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피해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꼭 신고를 해주세요. 자, 여기 삼촌 패키지 학폭 해결사라고 혹시 친구들 들어봤나요? 여기 요즘 삼촌 패키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삼촌 패키지란 어떤 거냐면은 피해를 당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 학생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삼촌, 일명 삼촌이라고 불리는 그 어른에게 돈을 주고 또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삼촌이라는 사람들이 가해 학생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과연 이게 진정한 해결사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 이거는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저 친구를 협박하고 때려달라 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교사죄가 해당이 돼요. 나는 피해를 당해서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또한 가해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되고 아까 설명해드린 117 등 많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퀴즈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이 사실만 적시했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이 뭘까요? 네, X죠.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포털 게시판에 적음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면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실제로 키가 조금 작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키가 작아 뭐 땅꼬마야 라는 식으로 그 친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하면은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모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실들을 게시하는 것은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당연히 X겠죠. 나는 그 사람을 모욕할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적은 것 뿐인데 나는 공격할 생각 없었는데 내 일기장인데 나만 쓰는 공간인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모욕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거는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너 보라고 쓴 거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적은 것 뿐이야 라고 말을 해도 그거는 이미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뒷담화의 대상이 없는 그 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한 거는 처벌이 안 된다. 정답은 당연히 X겠죠. 그 친구가 없는 카톡 채팅방에서 그 친구의 욕을 했어요. 못 들었으니까 죄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다른 사람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부위를 카메라로 찍었지만 이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정답 물론 X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카메라 등에 저장하지 않았거나 찍지도 않고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기만 해도 여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그래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럼 학습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나도 이런 사이버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욕설 폭언을 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 친구 몰래 다른 친구의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지.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는지. 네 번째, 다른 친구들이 욕해서 같이 욕한 적이 없는지. 다섯 번째, 친구가 보낸 사진을 허락 없이 전송한 적이 없는지. 여섯 번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널 죽일 거야,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위협 또는 협박을 한 적이 없는지. 일곱 번째, 친구들의 사진을 캡처해서 다른 사진과 합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게시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친구의 핫스팟을 억지로 켜게 하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아홉 번째, 친구 몰래 핸드폰 잠금을 풀어서 사용한 적이 없는지. 열 번째, 친구 몰래 그 친구 뒷담화를 하는 단체 카톡을 괴설한 적이 없는지. 11번째, 다른 사람인 척하고 친구에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한 적이 없는지. 이 모두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모두 여러분들이 흔히 친구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하고 이게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름 누군지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의 학교 전담 경찰관 이예은 경찰관입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번호로 편하게 언제든 연락 꼭 주세요. 누구든 사이버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보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피해를 당한다면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편하게, 편한 누나다 생각하고 언니다 생각하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만나도록 할게요.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